갈래복합식 고가랑 산은 알고 있다 할게. 가글은 고가와 산은 알고 있다에 대한 정보를 주는 설명문이야. 첫 번째 각을 볼게. 전쟁이나 억압적 정치 현실의 폐해 같은 역사적 경험은 주로 문학 작품들이 주목하는 소재가 되고 난다. 그러니까 전쟁, 억압적 정치 현실을 소재로 한 게 나오겠지, 그지? 신문 기사나 역사적 사료들이 주로 사실들에 주목하는 경향을 가지고 있다면 신문 기사, 역사적 사료들, 사실들에 주목하겠지. 그런데 문학 작품은 어떻다고? 그 사실이 가지는 의미와 가치, 그리고 사실들의 이면에 감춰져 있던 또 다른 진실에 주목하는 그런 경향이 있다. 그래서 문학 작품이 현실과 동떨어진 이상향을 그려내기만 하기보다는 현실의 진실을 마주함으로써 설득력 있는 목소리를 내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일 것이다. 그러면 여기 작품들은 뭐야? 그 사실 이면에 있는 진실을 얘기하는 작품들이 나온다는 거지. 1950년 뭐가 있었니? 전쟁이 있었지. 네, 전쟁 자체에 주목하여 그것이 가져온 물질적, 정신적 피해를 드러내기도 하였다. 전쟁에서 우리가 얼마나 심각한 상처를 입었는지 그걸 드러내기도 했다. 그러나 전쟁이라는 사실 이문에 감춰져 있는 정신적 갈등이나 사회문화적 갈등을 더욱 넓은 맥락에서 파악한 작품도 있는데 그 작품이 고가라는 거야. 고가는 그러면 전쟁이라는 사실 이면에 감추어진 정신적 갈등, 사회적 문화적 갈등을 파악한 작품이다. 자, 근데 작품 내용은요, 대부분 전쟁 전의 모습을 담고 있는 거야. 자, 이런 6.25 전쟁으로 인해 개인의 실존적 측면이나 사회문화적 가치 측면 등에서 급격한 변화가 이루어지겠지. 전쟁이 일어나면. 근데 그 변화는요, 잠재적인 요인들이 벌써 전쟁 전부터 이미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럼 고가라는 작품은 전쟁에서 물질적, 정신적 피해를 보여주는 것보다 전쟁 이후에 사회가 급격하게 변하는데 그 이전에 벌써 잠재되어 있던 그것을 보여준다는 것이야. 그 이전부터 작용해 오던 사회의 질서 또한 전쟁 이후에 사회 발전을 저해하는 폐해인 거야. 그러면 이 고가라는 작품에서 그 이전부터 작용해 오던 사회의 질서가 뭐냐면 가문 중심의 사고방식이야. 가문 중심의 사고방식을 주인공이 깨트리려고 하거든. 그런 것들이 이 가문 중심의 사고방식, 우리 혈족, 우리 가문 이런 것들은 사회 발전을 저해하는데 그 전쟁으로 인해서 막 급격히 변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 이전에도 그런 모습이 나타났다. 그리고 이제 요거는 고가에 대한 설명이고 1960년대 문학 작품들은 4.19의 경험이 덧붙여지면서 현실에 대한 관심을 더욱 강하게 보여주는데 신석정의 산은 알고 있다가 그런 작품인 거야. 근데 우리 고전에서 산은 어때요? 산, 자연 이런 것은 이상향이거나 현실 도피의 공간이었지. 근데 여기는 현실 도피를 위한 이상향으로서 자연을 그리지 않는다고. 오랜 역사를 겪어온 산은 인간에 비해 영속성을 가진 존재로 그렸으나 각에 이렇게 그리지를 않는다고. 현실 도피의 공간이나 우리의 유한한 삶과 대비해서 산은 무한하고 영원하고 이런 곳이었는데 그렇게 산은 알고 있다는 그리지 않는다고. 그럼 어떻게? 인간이 가지려고 하는 진실을 함께 기억하고 비판적으로 반추하는 존재로 그리는 거야. 진실을 알고 있는 존재, 그것을 되새겨보는 그런 존재로 그리는 거야. 그래서 한 각의 아픔을 간직하며 언젠가는 현실 속에서 실현이 소망되기 하는 이상향을 만들어가고자 기울이는 현재의 노력을 함께하는 동반자로 산이 그려지는 거야. 진실을 알고 있고 아픔을 알고 있고 거기서
뭔가 우리가 노력하려고 하잖아, 그지? 그 노력을 함께하는, 그 소망을 함께 이루어 가고자 하는 동반자로서의 사례의 모습이 그려지고 있다. 그리고 다양한 시제를 표현하고 있대요. 그리고 이제 두 작품에 대한 해석이 먼저 나왔고, 정한숙의 고가부터 볼게. 고가에 이제 우리 여기 인물들을 먼저 보면 할아버지가 계시고, 할아버지 그러면 어떤 분이겠어? 구시대의 분이겠지, 그지? 가문과 유교를 중시하는 그런 분이고, 그리고 아버지는 돌아가셨어. 아버지는 돌아가시 안 계시고, 숙부가 계시는, 숙부는 작은아버지, 숙부하고 할아버지하고 대립하는 거야. 숙부는 근대적 가치관을 가지신 분이고, 그리고 이 집의 종손, 이 아버지의 필제라는 종손이야. 종손이 뭐야? 대대로 이어져 내려온 첫째 아들 종손이고, 대대로 이어져 오는 첫째 집이 종가야. 자, 필제는 이 집의 종손이야. 종손이고, 누굴 좋아했냐면, 길려라는 종이야, 종의 딸이야. 신분이 진하지. 자, 종의 딸을 좋아하고, 그리고 이 할아버지가, 자, 할머니 외에 또 첩을 둔 거야. 작은 할머니 첩이야. 작은 할머니 첩을 뒀는데, 여기서 태어난 애가 태식이야. 태식은 그러면 필제랑 어떤 관계니? 필제로 봐서는 삼촌이 되는 거지. 그러면 이 길려랑 태식은요, 신분이 어때? 첩의 아들이고 종의 딸이야. 그러면 신분은 되게 낮아. 이 두 사람은 신분 차이로 희생당하는 인물이야. 희생당하는 인물. 그래서 억울하겠지. 그래서 6.25 전쟁 때 자위하는 거야. 자위갈동을 하는 그런 인물들이야. 자, 그 인물 보고 내용 볼게요. 앞부분 줄거리. 김씨 종가의 종손인 필제는 주인공 나왔다, 그지? 일제강점기이던 어린 시절 종가의 전통을 이어려는 할아버지. 할아버지는 어떤 할아버지? 근대적인 가문을 중시하는 그런 근대적인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할아버지. 그리고 새로운 문물을 따르려는 숙부의 근대적 가치관을 갖고 있는 숙부 사이에서 필제는 갈등을 겪고요. 그러면 무슨 갈등? 가치관의 갈등이지. 해방 후 필제는 서울로 공부를 하러 가고, 필제 할아버지와 첩 사이에서 난 자식인 태식은 자신을 종의 자식으로 여기며 고향에 남아 자익활동을 하는 거야. 세상을 바꾸고 싶었던 거지. 하는 한편 종가의 뜰 안 나무들을 베어 팔아버린다. 종가의 뜰 안에 나무들이 많은 그런 집이었나 봐. 이를 수습하기 위해 필제가 고향으로 내려옵니다. 그런데 6.25 전쟁이 발발했고, 필제가 흠모하던 사랑하던 길려, 아까 이제 종의 자식이라 했지. 자익운동에 가담해요. 자, 이 둘은 피지배청이고, 신분이 낮은 사람이지. 신분이 낮았고, 이후 인민군이 후퇴하게 되는 상황에서 태식은 길려와 함께 산으로 간다는 말을 남긴 채 필제 할머니가 거처하던 방에 불을 지르고 떠난다. 마을이 수복되자 얘가 김씨야. 김씨 마을 사람들은 다시 고개질을 하고 이씨 마을 사람들은 길을 펴지 못해야만 했다. 필제에겐 그것이 싫었다. 우리 가문이 최고야 이러는 게 싫었던 거야. 서로 핥고 깎으려 드는 그런 싸움에 완전히 흥미를 잃고 말았다. 필제는 무슨 영문인지 골로 붙잡혀갔다. 왜 잡혀갔을까요? 서로 핥고 깎으려 드는 그 싸움은 이념 대립이야. 이념 대립이 필제는 싫었고, 그 다음에 골로 붙잡혀갔어요. 왜요? 삼천벌 되잖아, 그지? 삼천벌 되니까 태식이 삼천벌 되지, 그지? 태식으로 인한 어떤 혐의를 받고, 태식의 자익 활동 때문에 얘도 공산주의자가 아닐까 해서 잡혀가는 거야.
그래서 태식의 자익활동이 필재의 삶에도 영향을 끼친 거야. 그래도 필재는 거기서 근 일주일이나 묵었어야 집으로 돌아왔다. 잡혀갔다 일주일 만에 풀려나왔어요. 집으로 돌아오니 세상 청정병력 같은 일이 또 벌어졌대요.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신 것이다. 연이어 죽어요. 연이은 가족을 죽음이야.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그리고 숙부가 돌아가시고, 숙모가 돌아가시고, 어머니가 돌아가신 거야. 그의 눈에선 인적 눈물이 고갈된 듯 싶었다. 어머니의 한평생도 결국은 이 낡아 빠진 집 고가지, 그지? 종가, 고가. 이하여 어머니가 옛날엔, 지금도 좀 그럴 거야. 맏며느리, 종부는요, 엄청 날마다 제사고 손님도 많이 오고 그래서 고생이 심했어. 어머니가 이런 삶을 사셨던 거야. 희생물이 된 것 같은 생각이 들자 필재는 가슴이 또 무너지는 것 같이 뭉클거렸고 새로운 눈물이 쏟아져 흘렀다. 자, 종가의 자손으로 희생당한 어머니의 삶을 생각하면서 희생당한 어머니의 삶에 대한 해환. 필재는 더 이 마을에 머물러 있기가 싫었다. 아무리 바빠도 며칠은 더 근신하다 가야 한다는, 왜 며칠 더 근신하다 가야 한다고 할까요? 옛날에 유교에서는 어떻게 해요? 부모님 3년상도 지내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아무리 바빠도 그래 예법 절차는 지키고 가야 한다는 종친들의 권하는 소리도 물리치고 마을을 떠나버리고 말았다. 이 종친들은요, 뭘 중요해? 유교적 예법을 중요시하는 인물이야. 유교적 예법을 중시하는 인물이고요. 필재가 이번에 고향으로 내려온 것은 다름이 아니었다. 자, 그리고 이제 다시 고향으로 온 거야. 타다 남은 100여 칸의 집과, 와, 엄청 큰 집이었나봐. 거기 소속된 대지 등을 말짱스레 정리해버릴 결심으로 내려온 것이다. 종가를 팔아버릴 결심을 한 거야. 이 종가집을, 종가를 팔아버릴 결심을 했어요. 다시 말하면 전 근대적 가치관을 청산하겠다는 소리야. 청산하겠다고 온 거야. 마을로 내려온 이상 필재는 가까운 종친들을 찾아보지 않을 수 없었다. 그들은 옛날이나 다름없이 극진히 종선을 대접해주며 야단 법석들이다. 자, 이건 요 두 개를 봐봐. 유교적 예법을 중요시하는 모습이지. 유교적 예법에서 벗어나지 못한 거야. 그러나 필재로서는 이 늙은이들이 무슨 까닭에 자기를 향하여 굽신거리며 또 자기는 무슨 까닭에 오기를 띄어야만 하는지 모두가 우스운 일이다. 자, 모두가 우습다. 자기 왜 늙은이들이 이 새파란 나를 보고 굽신굽신거리고 나는 여기서 고개를 빳빳이 들고 뭐나 되는 것처럼 이래야 되는지, 이 종가의 예법 그리고 봉건적 가치에 대해서 부정적 시각을 보여주는 거지. 필재가 내려온 지 2, 3일 후 이번엔 필재가 집을 정리하러 내려왔다는 말이 전해지자, 집을 정리하러 온 거 맞지? 자, 가까운 종친들은 물끄떡 수근거렸다. 안 된다고 이제 반대하는 거야. 드디어 필재의 집 사랑방에서 저녁부터 갓을 단정히 쓴 노인들과 필재는 회의를 열어야만 했다. 5, 60명, 와, 많기도 하다. 모여든 그들은 자기들이 돈 100환이나 마련하여 놓을 테니까 어서 집을 수리하고 시골로 내려와 자리를 잡으라는 의견들이었다. 필재의 생각과 대조지. 필재는 다 정리하려고 하는데 집안의 종친들은
자기네들이 집 수리 비용 줄 테니까 집 깨끗이 수리하고 다시 와서 살라는 거야. 영락한, 몰락한 종가와 종소를 도우려는 그들의 성의인진 몰라도 필체에겐 모두가 달갑지 않았다. 그래도 필체는 자기 뜻을 굽히려 하질 않았다. 그 늙은이들, 종가 어르신들이지. 종가 없는 마을에 무슨 체면으로 살아가겠냐고 호소하는 것이었다. 자, 이게 지금 종가의 처분을 막으려고 하는 거지. 종가의 처분을 막으려고 하고요. 자, 이 어르신들은 가문의 이상, 여기가 종가가 없으면 우리가 무슨 체면이 쓰겠냐 하는 거 보니까 가문의 이상이나 사회적 체면을 중시하는 인물이야. 사회적 체면 중시. 임진, 동학, 양난에 이 집이 온통 불구덩이가 되었던 것을 선조들이 다시 개축했다는 것도 오늘 보면 이런 식으로 집을 늘리고 담을 늘렸으리라고 필제는 짐작할 수 있었다. 전쟁이 있을 때마다 집이 무너지고 그러면 이제 종가 어른들이 돈을 모아가지고 집을 정축하고 이런 식으로 집을 고수했던 거야. 그러면 나라가 힘든 시기에도 이 어른들은 가문의 부와 명예를 중시한 거야. 가문의 부와 명예를 중시했다는 걸 알 수 있고, 선조들이 그렇게 해서 개축한 까닭에 온통한 무리 죽음이 많이 생겼거늘 이렇게 하는 바람에, 자, 온통한 무리 죽음, 가족 질서를 위해서, 이 가족들 종가를 위해서 가족의 질서를 위해 누군가 돈을 냈어야 될 거 아니야, 그치? 이에 많은 희생자가 필요했다는 얘기고, 많은 희생자가 필요했다는 얘기고, 필제는 또다시 그런 일을 저지르고 싶지 않았다. 그들이 떠들어대는 틈바구니에 앉았어도 필제는 종가와 종손이 그들에게 무슨 이익을 주기에 저렇게 목을 매다시피 애원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다. 여보게 두말 말고 자네가 내려오게. 그래서 내후년에 여기서 출마하게. 장동김씨 한번 불호령하고 살아봐야 하지 않겠나. 여기 와서 출마를 하래요. 자네가 내려와 출마를 하면 돈 쓰지 않고도 염려 없어. 돈을 안 써도 표 얻을 수 있다고. 그동안 우리 표를 그들에게 모아 주었으니까 그들 누군가에게 표를 줬나 봐. 자, 우리가 말한다면 들어주지 않겠나. 여기서 여기까지 뭐니. 가문과 권력을 연결하려고 그러지. 가문과 권력을 연결하려고. 그래서 가문을 보존하려고 하는 거야. 성미가 갈갈한 그 친구는 필지에게 이런 소리를 몇 번이나 되풀이하며 두말 말고 내려와 입후보하라는 것이었다. 입후보하라는 것은, 자, 필지의 입장에서는 가문을 위해서 정치하고 싶은 마음도 없는데 가문을 위한 희생을 하라는 얘기로 들리는 거야. 그러나 필지에게 모두가 귓등으로만 들리는 소리였다. 밤새껏 앉아서 그들의 소리를 들어봤댔자 하나하나가 모두 다 필지에겐 무섭고 두려운 소리뿐이었다. 자, 이건 무섭고 두려운 소리, 계속 자기 보고 희생하라는 소리야. 종가를 살려고, 이렇게 종가를 살리려는 집요함이 보이는 거야. 집요함. 언제부터 정치에 눈이 밝아졌는지 그들은 서울 사람 뺨쳐먹을 정도인 것만 같았다. 종파를 나누고 문중을 따지고 모든 이 나라의 비극은 종가를 중심에서 벌어진 것 같았다. 그것을 뼈저리게 느낀 것이 필제작이요. 그 희생자가 태식이와 길녀인 것만 같았다. 여기서 자, 이거 문제의식을 제기하지. 문제의식 제기하고, 그리고 왜 태식이가 길녀야?
희생자가 신분적인 차별을 받아가지고 사람 대접을 못 받았던 거야. 필제는 어떤 일이 있어도 그런 일을 다시는 반복시킬 수는 없었다. 끊고 싶은 거야. 봉건적 가치를 청산하고 싶은 거야. 필제는 끝끝내 견디다 이렇게 한마디 던지고 밖으로 나와버렸다. 종가를 팔아치운다는 것은 더 이상 안 됐지만 그것은 내 개인 소유의 재산이 아니겠소.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 거야. 내 재산이니까. 근대 자본주의의 사고가 반영되어 있지. 사고가 반영되어 있고 여러 잡음이 듣기 싫었던 까닭에 필제는 기었고 쏘아붙였던 것이었다. 50여 명이 둘러앉은 자리가 벼랑간 소란스러워지는 것 같았다. 난리가 났겠지. 밖은 그대로 어둡기만 했다. 이 어둠이 가시면 새 아침이 오듯이 종가도 종손도 허물어짐으로 하여 진정 길려나 태식이나 자기 같은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날이 올 것만 같다. 수목이란 수목이 모조리 잘려나간 늙은 뜰엔 아직도 뻗대고 고집만 부리던 조부의 얼굴 같은 고가의 그림자가 별빛 아래 어렴풋이 보인다. 기울어가는 종가의 모습. 그림자가 보이는 거야. 기울어가는 종가의 모습이 보인다는 얘기고. 자, 여기까지고 수고하셨습니다.